조은영 구단의 응시배 결승 5국은 드라마에도 나오고 응답하라 1988에도 나오고 네 정말 조은영 구단의 바둑 황제 등극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당시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둑 변방국이라고 하고 또 일본에 눌려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더 복받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은영 구단도 일본에서 바둑을 유학을 갔었지만 대부분이 유학에 가서 멸시를 받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바둑의 위상을 올리는 데는 이 한 판에 모든 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조은영 구단의 당시 우승 인터뷰 장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두었던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뉴스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의 경기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 세계 바둑 최고봉에 우뚝 섰습니다. 조훈현 구단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계속된 제1회 응창기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최종 대국에서 반달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서비평 구단을 불개로 물리치고 세계 바둑계의 최고수로 나섰습니다. 먼저 최종 대국 소식을 현재 특파된 정기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 중국의 서비평 구단을 물리치고 응창기배 세계 대회의 패권을 차지한 싱가포르 웨스틴 스탠포드 호텔 특설 대국장입니다. 오늘 대국에서 흙을 쥔 조 구단은 145수 만에 섭 구단을 통쾌하게 불개로 누르고 종합전적 3대2로 우승상금 40만 달러를 차지함과 아울러 바둑 세계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바둑은 조 구단이 먼저 실리를 취하고 백의 세력을 삭감하는 작전으로 나갔는데 피차 힘든 국면으로 진행되다가 백이 큰 착각을 범해 승부가 결정나고 말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네, 당시에 바둑을 두었던 모습이고요. 요 화면은 MBC에서 당시에 뉴스에 나갔던 장면입니다. 오랜만에 또 차인태 아나운서 얼굴도 보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차인태 아나운서 얼굴은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가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영상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풀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링크를 누르시면은 MBC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핑 구단과 조은영 구단의 이 결승 5국은 하도 회자된 것도 많고 워낙에 이 해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바둑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신 분들은 이 장면을 모르실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바둑이 어디서 이겼는지는 정확하게 다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디서 역전됐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나빴나 좋았나도 잘 모르시고 애매하시죠.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랬죠.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 조은영 구단의 구술에만 의존을 했어야 되는데 조은영 구단의 느낌과 실제 인공지능의 그 모습은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실전 심리와 또 냉정하게 그걸 바라보는 인공지능은 완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의 분위기는 맞습니다. 흐름은 거기서 이랬다 저기서 이랬다 이랬으면 이랬다 뭐 이런 정도까지 거의 맞는데 몇 집 좋았다 몇 집 유리했다 거기서 이런 정도 차이였다 좁힐 수 있었다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왜 없냐?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몇 집 유리하다 몇 집 불리하다는 다 끝난 다음에 거의 공배에 가까울 때쯤 되면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중반일 때 정확하게 몇 집 유리하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집쯤 유리할 것 같아 라는 정도는 되겠죠. 자, 카타고가 그걸 우리한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바둑을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릴라제로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도 올렸는데 그때도 참 아쉬웠던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도 몇 집 유리한 거는 몰랐죠. 몇 대 몇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유리하다 정도만 알 수 있었죠. 자, 이 장면이 이 바둑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감동적인 장면을 다들 기억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장면이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조은영 구단이 역전하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바둑은 조금씩 불리했어요. 그 당시에는 덤이 5집 반에 적응이 돼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포석 자체가 7집 반에 어울리는 포석을 다들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평소에 시합하는 대국은 다 5집 반인데 그걸 7집 반에 맞춰서 바둑을 갖다가 포석을 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수 있는 시합들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요 응시배만 딱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포석을 사용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7집 반일 땐 이렇게 둬야지. 근데 그게 무리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 둘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수들이
조은영 구단이 이 바둑을 흙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금 한 집 정도나 반집 정도에 근접하게 중반전까지 왔다는 것은 실제로 5집 반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조은영 구단이 오히려 바둑은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7집 반이었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이 지금은 좀 불리한 상황으로 나온 거죠. 이 시합은 7집 반이니까요. 네이핑이 두텁게만 둬요. 그리고 사국에서 한 집, 그러니까 우리 룰로 치면 반집을 지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텁게 두면서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강한 거죠. 좋은 수를 둔다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실수 안 해야지 하는 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둑을 계속 두텁게 뒀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네이핑이 이것까지 붙인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늘었는데 이때 여기를 막고 이거 두고 이렇게 흙이 깔끔하게 여기가 처리되면서 바둑은 완전히 조은영 구단이 역전을 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역전의 장면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지금은 아까 전에는 반집에서 한 집 정도 불리한 그런 바둑이었는데 요 상황에서는 조은영 구단이 처음으로 이 바둑에서 0.3집 유리합니다. 0.3, 0.4 뭐 거의 반집 조금 부족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흔히 말해서 역전 무드다라고 말하는 정도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역전 무드를 만든 게 이 장면이고 실제로 확실히 이겼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해서 불리했었는데 여기서 뭔가 흐름이 바뀐 거죠. 그 흐름이 바뀐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부터 어떤 바둑으로 흘러왔는지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 조은영 구단의 어떻게 보면 끈 마무리라고 해야 되죠. 왜 네이핑이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이 네이핑과 조은영이 결승전 5국을 다 설명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해설자들이. 그런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몇 집 유리하고 몇 집 불리하고 어디서의 흐름 그때 몇 집인데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해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유튜브용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방송용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시도하는 방송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바둑은 참 돌을 가렸는데 사국에서 조은영 구단이 흙을 잡고 겨우겨우 한 집승, 한 점승이라 그러는데 반집승이거든요. 우리 룰로 하면 겨우 이겼는데 또 흙을 잡았어요. 덤이 7집 반인데 참 가혹하죠. 아마 돌 가렸을 때 느낌이 참 쎄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국에서 이겼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자, 여기서 두텁게 이쪽을 맞고 처리하죠. 이쪽에 이제 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석 선택을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조은영 구단이 여기서 이제 빨리 실리를 얻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둡니다. 그리고 낮게 가요. 사국에서는 조은영 구단이 우주를 뒀잖아요. 흙을 잡고 우주를 뒀잖아요. 근데 완전히 자기의 기풍을 반대로 뒀던 거거든요. 사국에서는. 5국에서는 원래 자기의 기풍으로 돌아와요. 완전 실리. 이 당시에 조은영 구단 80년대는 실리 바둑을 두었던 것이 조은영 구단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를 다가오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 베개 모양을 주지 않으려고 이곳을 바로 팝니다. 근데 이게 엷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짭짤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지금 백집을 파괴하면서 여기서 집이 꽤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잇다 보니까 이게 베개 모양이 상당히 두터웠다. 근데 이제 요거 있는 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요 있는 수를 굳이 여기를 갖다 둘 필요가 없었다. 뭐 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있거든요. 요 장면을 한번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인공지능은 과연 뭐 이걸 몇 집 정도의 그 차이로 한번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수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자, 요 장면입니다. 요 있는 수를 굳이 두지 말라는 건데요. 그렇죠? 예, 실전에 있는 수 말고 이제 한 칸으로 다가오는 수를 두라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의 해설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여기가 더 좋다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 두는 거하고 실전 두는 거하고 퍼센트로 치면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집수로 치면은 0.7 정도 나는데 0.78 뭐 이런 정도 나는데 한 집에 가까운 손해라는 거죠. 근데 네이핑은 어차피 바둑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두텁게 두겠다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게 만약에 그런 두터움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두었다면은 아마 이쪽을 갔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 시합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쉽지는 않은 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심리적으로 이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이어놓으면 너무 즐거운 게 많거든요. 하변 쪽에 흙의 철이라든지 귀라든지 뭔가 굉장히 흙이 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를 잇는 수를 무조건 여기를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당시의 실전 심리라든지 그 대회에 대한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누가 과연 둘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네이핑을 옹호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도 제 생각에는 저거는 누가 생각해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즘 뭐 신진서 박정환 선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충분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튼 네이핑이 조금 까먹는 거죠. 덤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는 약간 까먹었는데 그래도 여기를 이음으로 인해서 55%거든요. 원래 7집 반으로 세팅을 하면은 보통 100이 유리한 게 한 54%, 55% 나오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 상황까지 됐을 때는 두 선수가 처음 그 일수 첫 번째 수를 둔 다음에 지금까지의 수순에서는 서로 간에 미스가 없었다라고 막 보는 게 맞는 거죠. 흙이 여기 약간 10개 둬가지고 100이 더 좋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니까요. 자, 두 칸을 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로 씌워서 이 베개 모양을 키워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한 칸 한 칸 한 칸을 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집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집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놨다고 생각하고 이제 중앙에 너무 집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둔 거고 요 붙인 수는 이 돌의 열붐을 어떻게 보면 좀 피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 두텁게 두려고 둔 수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딱 지켜놓으니까 이제 이 공격은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바둑은 이 상황이 딱 됐을 때 상당히 지금 수순이 진행됐는데 서로 간에 곤마가 없는 장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끝내기로 가는 장면인데 중반전에 요 중앙의 요 공간이 과연 백이 집이 얼마나 날지를 참 판단하기 어렵죠. 이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걸 몇 집 봐줘야 되느냐. 백집을. 이런 걸 몇 집 봐줘야 되느냐. 흑의 집은 대충 계산이 돼요. 하지만 백의 집은 계산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초인류 선수들만이 느끼는 어떤 그 자기만의 그런 계산법이라든지 그런 흐름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수들의 바둑이죠. 좀 실력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도대체 누가 유리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유리해요? 누가 몇 집 유리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자, 여기를 붙입니다. 이걸 붙이고 여기를 나가고 이때 여기를 막는데 이 수가 이제 이 바둑에서 네이핑이 가장 큰 실수예요. 이때가 찬스였는데 이게 왜 찬스였냐면 네이핑은 확실하게 우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왜 미스가 났는지가 의문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당시에 그 조은영 구단의 해설도 있고 당시 그 프로 선수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많은데 그 얘기가 사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가 이건데 이 부분에서 정수는 바로 이수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를 껴붙이는 수입니다. 이걸 붙이고 여기를 옆구리 붙이는 건데 이 수가 당시 해설에도 나와요. 이 좋은 수라고. 여기를 붙였어야 돼. 여기를 붙였으면은 한 집 이상 유리한 거예요, 네이핑이. 물론 한 집이라는 거는 이후에 역전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걸 둔 다음에 그나마 여기를 젖혔을 때도 이거 막은 수가 말이 안 되는 수예요. 이때라도 여기를 옆구리에 껴붙였으면은 확실하게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옆구리 붙이는 수를 두지 못합니다. 혹시 위로 올라설까봐. 여기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쪼는 수 때문에 이게 이제 타이틀이 넘어간 거예요. 이 장면을 두고 대부분의 그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뭐 기자분들이 바둑을 잘 아시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이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적었냐면 바둑 관계된 기자들은 여기서 심장 싸움에서 밀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이핑은 떨고 있었다. 심장 싸움에서 밀렸다. 요즘 하는 아이들 얘기로 쫄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제일 걱정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이거 붙이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되면 너무 백이 바둑이 편합니다. 다 틀어막혔잖아요. 다 밑으로 쭉 눌렀잖아요. 여기를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백이 둔다면 오히려 이런 데를 갖다가 씌워서 이쪽을 집을 만들던지 아니면 이수로 여기 3-3을 파던지 막 이래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를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막는 것까지는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젖혔을 때 여기서 이걸 껴붙이지 않은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여기를 안 뒀냐? 이거 나갈까봐 안 둔 거예요. 근데 이거 나가는 거는 여기 두고 당연히 이걸 뚫려서 둘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죽는데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잡으려고 두면은 이거는 여기를 둬서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흑이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끊는 술 노리고 두어도 백이 여기를 뭐 이렇게 민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이어가지고 이거 끊겨서 잡히더라도 잡히지도 않지만
잡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둬버렸으면 이게 요 석점보다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 3-3 들어가서 여기 털어버리면 바둑은 이건 조은영 구단이 절대 이렇게 두지 않았어요. 여기를 넣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걸 껴붙이면은 이걸 뒤로 이어야 되는데 그때 눌러 막았다면 요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 백과 흑의 그 두는 방법이 완전 달라지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차이는 이쪽의 두터움이 너무 큰 차이였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두터움을 지키려고 했던 네이핑이 여기서 두터움을 내주고 맙니다. 흑이 이게 느는 순간에 여기는 완벽하고 이제 요쪽의 약점 때문에 이게 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승부가 갈린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몇 집이냐? 한 집 불리했던 바둑이 반집 유리한 바둑으로 변하는. 조은영 구단이 한 집 불리했었는데 반집 유리한 바둑으로 변한 거예요. 한 집 반 정도 득을 봤다. 굳이 뭐 얘기하자면. 근데 그 한 집 반이라는 게 야 끝날 때까지 한 집 반이 계속 유지가 돼? 오히려 심리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 집 반으로 계속 가는 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조은영 구단이 한 집 반 유리했던 게 한 집 유리했던 게 두 집 유리해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건 여기입니다. 맞고서 이걸 붙이고 여기를 딱 넣은 다음에 이렇게 뛰는데 여기 붙이고 늘고 이거 완전 여기서 얼어버렸어요. 백이. 갑자기 얼어버렸어요. 근데 왜 얼어버렸냐? 돌에 갑자기 그 백뒤 두는 모습이 이상하게 굳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왜 여기서 손해본 다음에 형세가 나빠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 형세가 나빠지면 본능적으로 역전시키려고 뭔가를 세게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나 이거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다는 거죠. 유리할 때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는데 막상 불리해지니까 네이핑 구단의 마음은 급속도로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지면 어떻게 하지가 더 걱정이 된 거죠. 바둑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바둑이 아닌 지면 어떡하지? 다 중국인들이 다 바라고 있는데 나의 우승을. 뭐 조은영 구단은 아니겠어요? 조은영 구단도 다 한국인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었는데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 부담감은 똑같은 건데 네이핑은 이게 불리해진 상황에서 급속도로 그게 추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그냥 공배만 둬요. 예, 공배 그냥 공배쇼만 둬요. 근데 이 공배만 둬도 워낙 두텁다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늘었는데 여기 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좋아졌고요. 여기를 이제 뚫고 이거 젖혀서 호구 친 다음에 이제 이쪽을 득을 보고 호구를 쳤는데 이 호구가 느슨했어요. 이 호구를 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요즘 바둑이었으면 절대 거기 호구 안 치죠. 어떻게 뒀을까요? 이거는 요즘 바둑에서 그냥 뭐 거의 기본이라고 하는 바로 3-3을 파는 수가 정수였습니다. 근데 3-3을 지금 팠어도 바둑은 한 4집 정도 불리한 거. 지금 여기 두라고 하는데 요것도 지금 3.5집.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한 집에서 급속도로 지금 3.5집까지 벌어졌습니다. 3.5집까지 벌어진 이유는 좌변에서 완전히 백이 제자리 걸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여기서 승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 5국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장면이 메인이에요. 그 메인인 장면에서 벗어난 다음부터는 조은영 구단이 유리했던 바둑이 좁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차이를 좁혀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둘 때 여기를 잇고 이걸 벌린 다음에 여기를 이제 씌웠는데 이때 여기를 한 칸 띄고 끊었을 때 이걸 잡습니다. 이렇게 이걸 잡아서 여기 늘게 해주는데 이때 조은영 구단이 여기를 갖다가 두고 이걸 두었을 때 여기를 중앙을 한 칸 띄웠거든요. 이수로 여기를 넣는 게 엄청 두터웠어요. 여기를 뒀으면은 아마 바둑은 더 빨리 끝났을지도 몰라요. 예, 이거 넣는 수가 두터웠어요. 근데 요거를 뛸 때 이걸 끊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쳤는데 이때 이게 잘못 뒀어요. 네이핑이 이걸 그냥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밑에 끊어준 게 대학수였던 거예요. 이거 두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끊어서 단수 칠 때 이렇게 따내는 게 훨씬 더 두터웠어요. 이렇게 뒀으면은 이 바둑의 차이는 2집까지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정확하게 인공지능이에요. 2집으로 내려온다고. 아까 전에 3.5집이었는데 1.5집을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요 한 칸 뛴 수가 약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또 기회를 받아먹질 못하고 여기 끊어서 손해보는 바람에 차이는 그대로가 유지가 되고 오히려 입구자 두고 여기서 느는 바람에 여기는 여기대로 살아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오히려 흙이 잘 됐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득을 하나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초조해지죠. 바둑이 불리하니까. 초조해진 상황에서 여기서 입구자를 뒀는데 이 찝는 수가 또 조은영 구단의 좋은 수였습니다. 이게 거의 결정타 분위기인데 요걸 찝음으로 인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찝음으로 해서
요렇게 바꿔치기가 돼요. 요 2점을 버리고 요 1점을 잡는데 요 2점보다 요 1점이 이쪽의 집을 다 없애는데 더 좋았어요. 그러면서 바둑은 백이 집을 만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수로 이제 이쪽을 가는데 이때는 이미 졌다는 걸 알고 둔 건데 요 돌에 대한 사활로 마지막 승부를 건 거예요. 근데 조은영 구단은 이 돌은 100% 살아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잡으러 갑니다. 마지막 승부는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를 입구자에 갔거든요. 이거 귀로 막으면 이어서 무조건 살았으니까 이걸 두고 여기를 터는데 문제는 이거 여기가 선수가 되니까 이걸 기어 들어가고 요 젖히는 게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가는 거예요. 이거가 선수가 아니었으면은 사활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게 선수가 되면서 이걸 뛰니까 여기를 밀고 이거 둘 때 여기를 넣은 다음에 요렇게 입구자 두니까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요게 끊어져야 뭐가 잡든지 말든지가 되는데 이거 자체로 끊지 않으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면 이게 여기 끝내기를 한 데다가 다 연결되는 순간에 바둑은 10집 차이. 예,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은 거의 뭐 10집 졌어요. 10집. 너무 여기서 잡으러 갔는데 올인했는데 오히려 흙이 더 크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백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안 되는 거 알면서 네이핑이 이거 둔 거예요. 이때는 뭐 질 각오 던질 각오로 둔 거죠. 요 붙이는 수가 마지막 끝내는 수로 이게 이제 마지막 묘수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묘수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이거는 뭐 웬만한 수준이시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법이고 네이핑이 착각도 아니에요. 네이핑이 이걸 착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이핑이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래도 당시에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던질 곳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던질 곳을 찾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제1회 응시배 결승전 초대 우승은 조은영 구단이 합니다. 바둑 황제에 오르고 우리나라 바둑이 정말로 세계의 최고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 방으로 한국 바둑의 위상은 이제 한중일 이 3개국이 대항하는 시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은영 구단이 이 세계대회 우승을 했을 때 제자인 이창호 구단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89년도에 이창호 구단이 급속도로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은현, 유창혁, 그리고 이창호, 이번에 응시에 참가하지 못했었던 또 한을 갖고 있었던 서봉수 구단도 투지가 생기면서 한국 바둑은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은영 구단이고 이 조은영 구단의 결승 5국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바둑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바둑을 굉장히 많이 놔봤는데 거의 외울 정도죠. 제가 프로 됐을 때 제가 두었던 바둑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놔봤을 정도로 그런 바둑인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정확하게 조은영 구단이 몇 수에 몇 집 유리했고 몇 집 불리했고 흐름이 어디서 바뀌었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낭만적으로 그때 그냥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그때 좀 역전이 됐던 것 같아. 이런 말이 더 멋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정확하게 그게 어느 정도 퍼센트지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알 수 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의 또 흐름에 따라 해설도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조은영 구단의 응시배 결승전 5국으로 1회 대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서봉수 구단의 응시배 우승 2회 대회로 다음 시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